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단어는요, 바로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입니다. 나란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다라고 하는 느낌 오지요?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부분 공부하는지 만화로 만나볼게요. 그래, 결정했어. 난 커서 국회의원이 될 거야. 전에는 축구선수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니? 어제 우리 집 족보를 봤더니 친척이 엄청 많더라고. 그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분들이 모두 날 뽑아주면 국회의원이 되는 건 문제 없거든. 국회의원은 친척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고. 우리 만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국회부터 알아볼게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 국회에서 법을 만드나 봅니다.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자, 몇몇 국회의원들이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죠. 탄산음료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이렇게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혹시 선호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그 공간은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 법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건이라는 말 자체가요, 주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법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동의하게 됐대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서 국회의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그 법의 내용 궁금하지요?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법이요,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내용 한번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곳에서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 과자 먹다 보면은 거기에 당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소금, 나트륨은 얼마나 들었는지, 열량은 얼마나 되는 식품인지 다 쓰여져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학교 등에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거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제품 자체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팔지 마라고 할 수 있대요. 또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광고할 때는요, 그 광고 시간을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선생님이 세 번째에서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국회의장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 국회의장 궁금하지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 국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장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국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국회가 하는 일, 요거 중요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이러한 법을 만드는 곳 어디예요?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는요 다른 별명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해서 입법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입법부 하면 입법부 우리 안 배웠는데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해서 국회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요. 법을 바꾸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해요. 사회가 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만들어졌었던 시기와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요. 바꿀 수도 있고 없애기도 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법에 이러한 부분들 사회가 변하면서 바꿀 수 있고 새로 만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국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는 일 봤더니 예산안을 검토하는 일이래요. 예산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친구들 낯설죠? 국가의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는 거를 예산안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거든요. 이게 살림을 하다 봤더니 이러한 곳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올해는 이런데 이만큼 이 기간에 이렇게 돈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씁니다. 정부가 그 계획을 잘 짰는지,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혹시 필요 없는 곳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건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세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살펴보고 확인하는 일도 국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국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법에 따라서 국가 일을 잘 하였는지 살펴봅니다. 정부의 공무원들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정부야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역할도 국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곳에 몰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견제하는 일, 너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니? 라고 하면서 감시하는 역할, 살펴보는 역할도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가 법을 만들고 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안은 정확하게 짰는지, 법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잘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 고쳐야 될 거는 없는지, 새로 만들어야 될 법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 바로 국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국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큼직큼직한 것들 살펴봤는데요. 국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그렇죠. 국회는요.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국회의원을요. 뽑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한 일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간접민주정치라고 하거든요. 국민들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란 일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와 자격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국회의원 2번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국민이 뽑아줘야겠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국회의원의 임기와 자격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국회의원, 국회 언제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는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습니다.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유엔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됐고요. 이때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처음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헌법도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진 시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까지 확인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단원 확인해 볼까요?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그 두 번째입니다. 국가의 일을 어떠한 기관들이 맡아서 하는지 그 기관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그 두 번째 바로 법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법원 혹시 가본 적 있나요? 그 주변이라도 그 법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요 국민들의 생활에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데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바로 법입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법원의 역할.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 줍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우리 친구들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벌을 줘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절도, 살인, 강도, 폭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벌을 주죠. 그 벌을 주기 전에 얼만큼의 벌을 줄지 결정을 해주는 것도 바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법원은 뭔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구나.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잘 나오거든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제도들은요. 일단 첫 번째,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 이게 지금 말이 너무 어렵죠. 법관이,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데 누구 어느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게끔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재판관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을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봤더니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큰 이렇게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 대통령이 나한테 나쁘게 행동하면 어떡하지? 나 더 이상 이 재판관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올바른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관은요. 특별한 일이 아닌 때에는
이렇게 독립시켜 두어서 누구도 이 법관을 제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요. 또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만약 재판이 한 번만으로 끝난다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다. 3번까지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하자. 2번의 재판 결과에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라고 할 때는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서초구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친구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뭐 살인, 강도, 절도 이런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하거든요.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 안에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여겨보셔야 될 분이 있네요. 바로 검사입니다. 검사가 딱 등장했어요. 그러면 이거 형사재판이구나. 누가 잘못했네. 범죄를 저질렀네. 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봅시다. 재판을 이끌어가며 법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사람 누구? 판사입니다. 법관. 검사는 피고인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판사가 적당한 벌을 내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저질렀어요. 살인에, 강도에, 절도에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몇 년형에 처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요. 이 피고인은 법을 어겼다고 생각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완전히 죄를 진 사람이야 라고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겠죠. 이 사람들 말고도 말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눈여겨볼 사람 누구? 바로 검사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형사재판은 사기, 강도, 살인과 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재판이 형사재판 되겠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져주는, 결정을 내려주는, 심판을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자, 2번째 정부인데요. 정부의 의미,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곳이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 나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즉 정부의 1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요,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정부의 2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치 반에서 대통령이 반장, 국무총리가 부반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행정각부의 장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정부의 회의.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정부가 회의를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관들은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더 좋게, 국민들이 더 잘 실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정부의 회의를 통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지정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제를 실시했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고 나서 정부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부의 역할, 국민을 위해서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걸 봤더니 어때요?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예산안이에요. 나 이번 해에 이렇게 돈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계획을 하고 국회에다가 내게 되면 국회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연결되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단원 확인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두 번째 단원이지요.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대통령, 정부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정부의 1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국민을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대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뽑을까요? 우리가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대통령을 뽑는데요. 5년 동안 일을 합니다. 임기가 5년이에요. 두 번, 세 번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5년 동안 일을 하며 한 번만 대통령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고요. 한 번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대통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직무 공간이자 생활 공간인 청와대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통령은요, 우리 친구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라던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임명합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한다라고 했는데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고요. 그렇게 뽑힌 국무총리, 대통령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정부의 2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한다던가 그 밖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는요. 대통령이 할 일을 대신 맡아서 합니다. 반장이 반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부반장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는 이러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각부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등이 여러 일을 나누어 맡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인 장관, 그 다음으로 차관, 각부의 일을 맡아 하는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별로 장관, 그 다음으로 차관, 그리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부 조직도의 모습인데요.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등등의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이 부서들별로 각각 장관이 있고 그 아래 차관이 있고 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서별로 나뉘어졌고요. 또 우리 친구들 협력을 통해서 각각의 부서들이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확대해 볼까요? 대통령, 국무총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등의 부서들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대통령이 없는 국가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모든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요, 국회에서 정부 책임자를 뽑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지요. 그런데 이 영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요, 국회에서 정부 책임자를 뽑습니다. 그들을 수상 또는 총리라고 부르는데요.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정하는 방법과 그 책임자를 부르는 호칭, 이름은 다르지만 국가마다 이렇게 다르지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의 일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지는 것은 같다. 이름은 다르더라도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요, 국가의 일을 나누어서 맡는 이유입니다. 요거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해요.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을 만드는 일 어디서 하나요? 바로 국회에서 하고 있죠. 또 법에 따라서 국가 살림,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곳은 정부입니다. 또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맡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서로 다른 국가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어느 한쪽으로 국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또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어떤 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게 된다면 마음대로 통치를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겠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 한번 봐야겠어요. 요렇게 나누어 맡아두고 있는데요. 국회는요,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듭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부의 예산과 지출을 감독합니다.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 즉 견제를 하고 있어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견제하는 역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서 국가 살림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되어 정부로 보내진 법률안을 다시 의논하도록 국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견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에 따라 재판을 하죠. 재판에 관해서 국회,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 세 번째 이야기 만나봤어요.